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는 추미애 장관의 청문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추 장관이 아들의 휴가 문제로 보좌관에게 메시지를 보낸 걸로 밝혀진 데 대해 국민의힘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추 장관은 기억을 못한다며 사과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아들의 군복무 당시 휴가 처리 문제로 보좌관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놓고 국민의힘과 추 장관이 시작부터 맞붙었습니다. 장관님, 국회에서 거짓 진술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국민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거짓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네. 보좌관한테 문자를 한 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휴대폰이 포렌식이 돼서 나와서 아는 것일 뿐이고 그걸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 보좌관 예. 보고 제가 지시한 게 아니잖아요. 신경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국무이탈 사건에서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무이탈 사건이 검찰과 아닙니다. 국방부가 혼연일체가 돼서 서일병 구하기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일병은 구해지는 사람이 아니고요. 서일병은 군 복무를 다 이행한 사람입니다. 굳이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 장관은 지난달 대정부 질문에서 유감을 표시했던 야당이 소설을 쓴다는 말도 다시 꺼냈습니다. 상당히 어처구니 없고 그냥 소설이 소설로 끝난 것이 아니고 정말 이건 장편 소설을 쓰려고 했구나. 또 소설. 그러자 야당도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얼마나 강심장을 가지고 뻔뻔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까? 27번입니다. 27번이나 들어보세요. 27번이나 들어보세요. 27번이나 윽박 질렀죠. 우리 국회의원들이 소설 쓰는 사람입니까? 장편 소설? 이런 가운데 지인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고발된 나경원 전 의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기관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나 전 의원에 대한 그 의혹들은 일일이 열거기도 입이 아플 정도예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수년간 방치를 해도요. 그 이후에 서울대 병원과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SOK에 대해서는 재청구해서 발부되었고요. JTBC 최승기입니다. 앞서 법무부의 국정감사도 보셨듯이 여야가 정당별로 소리를 지르고 그러다 걸핏하면 파행이 되고 이런 국감의 모습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감 풍경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는 여의도 정치의 젊은 피들이 있습니다. 1990년대생 초선 의원들의 활약을 최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92년생으로 국회의원 300명 중 가장 어린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증인으로 나온 삼성전자 임원에 쓴소리를 합니다. 네, 저희가 롤러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기술 탈취죠.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왜 그러지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그게 기술 탈취가 아니면 뭡니까? 류 의원은 삼성전자 임원이 국회 출입 기자로 등록한 사실도 폭로하며 삼성 저격수로 존재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문체위에선 또 다른 90년대생 초선 의원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91년생인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같은 또래인 BTS 등 20, 30대 젊은 대중문화인의 병역 특례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기와 특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역상에 있어서 계속해서 좀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진보적인 목소리로 정부 여당의 세제 정책을 비판한 90년생 의원도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주주 3억 원 완화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식 투자에 나선 20대를 핑계로 조세 형평성을 흔든다는 비판입니다. 제 또래의 30대 초반의 직장인들 중에 과연 누가 3억 원의 주식을 가지고 거기서 한 종목에 갖다 넣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1대 국회의원 중 20, 30대 청년 의원은 모두 13명으로 과거보다 4배나 늘었습니다. 삼선 출신의 한 상임위원장은 청년들이 기성정치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오늘 국회 국정감사도 옵티머스 문제에 집중됐습니다. 바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유 기자, 우선 금감원이 옵티머스 사태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음에도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요? 네, 미국에 있는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가 금감원에 7차례 민원을 접수했는데도 금감원이 제때 조사하지 않았던 겁니다. 또 금감원이 라임 사태 이후에 실태 점검을 통해서 이 옵티머스 펀드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금감원의 로비를 시도하려 한 문건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요?
네,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양호 전 옵티머스 회장이 2017년 당시 금감원장을 만난 정황이 담긴 녹취를 공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자산운용사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11월 2일 날 감독원장 최홍식 원장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네. 구명을 위해서 작성한 문건과 비슷한 일이 실제로 진행됐다는 주장도 나왔다면서요. 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에 따르면 옵티머스 대표와 남동발전 해외 사업 관계자가 지난 3월에 만나 사업을 협의했습니다. 이게 최근 검찰이 입수한 이 옵티머스의 펀드하자 치유 문건에도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금감원이나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의 입장도 궁금한데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일단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은 조작된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또 옵티머스 펀드를 팔았던 NH투자증권 사장은 경영진이나 본사의 관여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야당은 옵티머스 사태가 권력층의 배후가 없으면 벌어질 수 없다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여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김태년 원내대표는 야당이 근거도 없이 권력형 게이트라고 공세를 취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직접 취재했는데 큰 잘못은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수사 확대 지시를 내린 걸 두고도 윤 총장 장모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 지시를 기다린다고 맞받았습니다. 네, 유한울 기자였습니다. 유승준이 아니라 스티브 유고, 입국 금지는 계속돼야 한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병무청장이 한 말입니다. 유 씨는 대법원에서 승소했지만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해서 최근에 다시 소송을 냈는데요. 병무청은 입국 금지를 풀어주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2002년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던 가수 유승준 씨. 이후 18년째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전 가서 죄송하다 그러면 진짜 괜찮을 줄 알았어요. 병무청은 유 씨에 대한 입국 금지는 계속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선 유승진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입니다. 유 씨가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고 국내에 복귀할 경우 장병들의 상실감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병역 의무를 수행하겠노라고. 이에 대해 유 씨는 18년 전과 똑같은 논리로 계속 입국을 거부하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최근 5년간 유 씨처럼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해 병역 의무를 회피한 사람은 약 2만 명이나 됩니다. 이들은 유 씨와는 달리 단기 체류 방식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면 병무청은 방탄소년단 같은 대중적인 스타들의 병역 문제에 대해선 유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람은 장관 추천을 받아 입영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 겁니다. 세계 1등 할 수 있는 청년의 전성기 보호예요. 몸을 많이 쓰는 댄스 가수 같은 경우는 그때가 제일 이제 전성기란 말이죠. 현재 병역법상 입영 연기는 만 30세까지 가능합니다. 법이 개정될 경우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자신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일정 기간 입대를 미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삼성전자 임원들이 주은기 부사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서 국회에 무단 출입해 논란이 되고 있죠. JTBC 취재 결과 한 상무는 무단 출입을 한 뒤에 자신이 대신 자진 출석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증인을 바꿔준 거대 정당의 간사 의원은 코로나를 이유로 됐습니다. 황혜린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주은기 부사장의 증인 채택안은 국정감사 바로 전날 취소됐습니다. 저는 3분 전에 알았거든요. 주 부사장 대신 출석한 건 삼성전자의 이모 상무.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 상무는 국감 전 직원들이 받아놓은 출입증으로 국회를 무단 출입했던 2명 중 1명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6일 삼성전자 관계자들은 류호정 의원 씨를 찾아가 주 부사장에 대한 증인 신청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부사장이 아니라 좀 상무 정도로 해서 바꾸는 게 좋지 않겠냐 하시면서 오셨어요.
류 의원 측은 즉시 거절했지만 결국 주 부사장은 증인에서 빠졌고 이후 국감장에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이상무였습니다. 주 부사장을 증인 명단에서 빼고 무단 출입을 했던 이상무가 대신 출석한 겁니다. 이렇게 국감장에 나온 이상무는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여부를 놓고 류 의원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저희가 롤러 제공한 바 있습니다.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그게 기술 탈취가 아니면 뭡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 건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사의 합의 때문. 이들은 주 부사장을 명단에서 뺀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코로나 사태하에서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고 하지만 류 의원은 그건 이유가 안 된다며 다시 비판했습니다. 저는 이런 걸 카르텔이라 부른다고 배웠습니다. 두 거대 양당의 설명에는 삼성전자 부사장의 증인 채택을 철회한 이유가 없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